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세계 안보와 경제는 물론 기후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합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과 발맞춰 이뤄온 기후변화 줄이기를 위한 대책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연방준비와 싸울 준비를 끝낸 캘리포니아주가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식전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나토 회원국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경찰국이 미국과 테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맨체스터 자살 폭발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비밀 정보가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에 이번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몬타나주에서 과연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할지가 주목됩니다. 선거는 오늘 치러지고 선거 하루 전인 어제 공화당 후보가 영국 기자를 폭행해서 기소됐습니다. 몬타나 정치 후보의 기자 폭행은 억수로 운이 없어 선거 전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미국 유권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이슈입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화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경고했습니다. 북한 핵은 이제 폴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도 가사를 바꿔서 노래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수많은 독일인과 만났습니다. 그가 한 말은 우리는 벽 뒤에 숨을 수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에서 약간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아주 그 빅 뉴스는 아닌데 사이먼 앤 가펑컬의 그 폴 사이먼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불렀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그 폴 사이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어제 그 레이트 나잇 쇼의 진행자가 먼저 그 바꿔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든지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듣고 계신다면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이 그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한가운데 있는 라디오 서울 방송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거의 시작될 그럴 그 무렵입니다. 식전 행사는 다 진행이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28명 지도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관중도 없고 왜냐면은 세큐리티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업저버도 없고 관계자만 있는 세계 리더 미국과 캐나다 리더가 지금 그곳에 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라시아의 터키를 빼고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나토에 속해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영국에서 발생한 자살 폭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면서 9.11 테러 사건을 미국도 겪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희생자에 대한 그런 조의를 표하는 사일런스 타임도 있었는데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상을 했었던 그 부분이요. 전부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돈을 더 내라. 28개국 가운데서 23개국이 본인들이 내야지 될 만한 돈은 내지 않으면서 방어만 받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같이 연합군이 나가서 싸워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납세자들이 내는 그런 돈으로 미국은 이제 GDP의 4%를 분담금으로 내는데 실제
훨씬 많은 어떤 그 베네핏을 받고 있는 나토 회원 국가들은 지금 1%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2% 정도는 내야지 된다 하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But 23 of the 28 member nations are still not paying what they should be paying and what they are supposed to be paying for their defense. This is not fair to the people and taxpayers of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se nations owe massive amounts of money from past years and not paying in those past years. Over the last 8 years, the United States 네,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서 지금 그 나토 그 회의 그리고 브뤼셀의 새로운 그 헤드쿼터 이제 뭐 리본 그 커팅도 오늘 하고 했는데 그곳에 그 모인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 얘기할 것을 그 번연히 알았으면서도 이 말을 막상 그 마이크를 통해서 듣고 바로 앞에서 보고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옆 사람들 그 쳐다보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그 얘기를 하는지는 뭐 전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그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이 오늘 그 개막식에서도 드러났는데 28개국 가운데서 딱 그 두 나라 지도자만 연설을 했습니다. 일단 그 나토 사무총장이 뭐 유럽 국가들이 많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앙겔라 머켈 그 총리에게 잠깐 얘기를 하라고 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면서 마지막으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나토 회원국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테러와의 전쟁, 아이시스와의 전쟁 이런 그 군사활동 같은 것도 우리 하겠다 하고 합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많이 내니까. 그런데 뭐 미국이 유럽 그쪽 지역의 그 방어를 위해서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뭐 경제로 바꿔보자면 그리스가 무너지고 그럴 때 도미노 현상으로 이태리, 뭐 스페인, 포르투갈 다 무너지고 프랑스, 영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을 팔을 나라가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토에 미국이 그 분담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 그 미국의 이득이 있는 것도 뭐 분명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그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주로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가장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포커스를 두는 것은 러시아가 너무나 그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강하고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러시아가 아주 뭐 우리끼리 잘 방어하고 뭐 세계에 도움 주고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구소련 그 시대보다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나토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아이시스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돈 더 내라고 하고 우리 뭐 그 무용지물이라고 나토는 하고 미국 빠질 수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결국은 아이시스 여기에도 좀 군사작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모든 나토 회원 국가가 전부 군사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도저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가 그 시작이 되고 나서 국가별로 이제 지도자들이 다 만날 텐데 오늘 뭐 점심 같이 먹을 그 프랑스의 그 이마뉴엘 마크롱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이 테러리즘 막기, 무역, 뭐 무역 불균형 이런 것도요. 있지만 기후 변화, 에너지 이런 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가 파리 기후 조약을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주도했고 또 국가가 그랬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파리 기후 조약에서도 나올 것처럼 위협하다가 결국은 아직은 뭐 좀 검토 좀 해보지 하는 그 정도 분위기예요. 또 무엇보다 전임자가 아니라 이 마크롱 그 대통령과
경쟁을 했었던 굉장한 그 우파, 이민도 반대하고 난민도 받아들이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마린 르펜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처음 만나는 것이고, 물론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하고 나서는 대단한 표 차이의 승리였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축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늘 그 만나서 얘기하는 것, 캐나다 총리도 그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인데,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자살 폭발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9명 체포됐더군요. 레이티스트 뉴스 보니까 리비아에서도 체포가 됐고 지금 숨진 범인의 뭐 그 브라더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아침에도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범인이 폭발에 사용했었던 그 폭발물의 일부가 큰 사진으로 나오고 어제는 굉장히 많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볼 때는 이게 수사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심지어는 저도 좀 약간 그 길티 필링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폭발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의 미국을 진행을 하면서 그 범인의 이름을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용의자를 연관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국이 미국 정보국과 그런 것을 공유했겠죠. 누가 범인이다, 몇 살이다, 부모는 어떻고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는 리비아의 태생이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왜 공유가 되느냐. 전부 테러를 막기 위해서 공유하는 건데 미국 정보국에서 뭔가를 언론사에 줬으니까 뉴욕타임즈가 그 일일이 그 폭발물의 정교한 부분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왜요? 이게 혼자 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교한 폭발물을 혼자 만들고 혼자 설치해 범인이 뭐 오늘 아침 그 가디언 보니까 왼팔로 이렇게 폭발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도 강력해서 그야말로 그 몸통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것인데 그러한 뭔가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미국의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 지금 영국의 그 수사기관들이 반발을 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그 총리가 테레사 메이 총리 두 사람은 지금 뭐 케미스트리 아주 좋아요. 만났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 총리가 좀 그 집안 단속 좀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기 전에 미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정보가 정보국에서 언론사까지 흘러 들어갔는지를 조사해라 하고 그쪽에서 그 미국 쪽으로 명령을 내렸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나토 그 회원국들 정상과 회담을 하는 가운데서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과 다르니까 조심은 하는데요. 아주 그쪽에서 날라오는 그 트위터라든가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토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지도자들과 만나면서도 계속 내가 지난번 선거에서 얼마나 크게 이겼는 줄 아는가 뭐 이런 것을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시장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오만하다. 오만하게 그 영국 주재 미국 대사에도 이 정보 공유한 것을 미국 언론이 먼저 터뜨린 것에 대해서 다 불만을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을 비밀인데 왜 이렇게 자꾸만 미국에서는 비밀이 그 새나가느냐 하는 것이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뭔가를 그 승기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잡았을 수도 있죠. 지금 정보 당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 폭발이 또 영국에는 금요일에 내일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그 그룹과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이민을 막아야지 되는가, 테러에 대해서 더 강한 뭔가를 할 것인가, 뭐 그런저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여기서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하나의 미국의 50개 주에 속해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막아야지 됩니다 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주장을 하는 그런 국가들과도 트럼프 대통령은 싸우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로 볼 때는 지금 너무나 그 경제력으로 봐도 세계의 6번째 국가에 속하고 인구도 지금 거의 그 4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3,900만 명 넘으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해왔던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역할을 연방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나가지 뭐 기후변화는 무슨 기후변화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이게 계속 또 경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의 주정부가 연방정부 대통령과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연방정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를 지지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뭐 그 미국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태리로 가서 시실리 섬에서 G7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당연히 앙겔라 머켈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텐데 앙겔라 머켈은 어제 미국의 전 대통령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코드가 맞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다다다딴 따라란딴 딴딴 따라란딴 따라란딴 딴딴 따라라따따라라 이렇게 길어요. 브란델부르크 그 게이트에서 브란델부르크 협주곡이요. 게이트에서 앙겔라 머켈과 미국의 전 대통령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많은 그 관중들 앞에서 아주 그 자유롭게 질문도 받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이슈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와 연관된 또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말씀드리기 그 전에 아주 그 중요한 선거가 지금 미국에서 있는데요. 내용이 또 재밌기도 합니다. 왜 한국에서 예전에 그 이인재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힘들었고 또 그 정몽준 후보가 뭐 갑자기 노무현 그 후보를 그 지지하다가 철회한 거 이것 아니었으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리도 없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미국에서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선거 하루 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그 선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가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많아진다고 그런 것을 조금 예상을 하고 현재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몬타나주 아주 빨간 슈퍼 레드 스테이트에서의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화당 후보가 어제 기자를 폭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소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아주 팽팽했었거든요. 어제 잠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민주당 그 빨간 레드 스테이트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가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다른 민주당으로 볼 때는 함정이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선거가 항상 끝나봐야지 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세계 공통의 선거에 관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그 여론의 그 차이가 여론조사에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그 블루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몬타나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 하루 전날 일어난 일로 인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요. 우선 제가 소리를 좀 들려드리겠는데 이슈 자체는 헬스케어였었고 그 헬스케어에 관해서
영국 그 기자가 가디언의 기자가 질문을 하자 지난번에 너네 그 가디언 그 신문 기자도 그랬었어. 똑같은 질문 정말 하기 싫어. 뭐 보기 싫어. 뭐 꺼져버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자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러니까 정치가가 레슬링 선수보다 더한 그 게임의 승자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레슬링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바디 슬래밍을 해버렸거든요. 이 기자가 안경도 깨지고 그런 건데 그것도 이 후보의 공화당 후보의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제 당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팍스 TV의 기자, 프로듀서 그리고 포로 저널리스트도 다 지금 영국 가디언 기자의 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캠프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것이었다고 변명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일단은 그 방에 허락이 없이 들어가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마침 이 후보가 너무나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후보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고 헬스케어를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트럼프 케어로 바꾸면은 뭐 돈도 적게 들고 뭐 혜택도 더 많이 나고 어제 그 의회 그 예산국이 발표한 것과 전 반대되는 이런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영국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하는 대신 그 기자를 그 레슬러처럼 그 바디 슬래밍 해버린 거죠.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후보의 공약이에요. 헬스케어 없애고 새로운 것 한다는요. 뭐 그러면 새로운 그 안에 따르면 이미 병력이 있는 사람도 훨씬 좋게 대우받을 것이다. 기자가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And what you thought about it. We'll talk to you about that later. Yeah, but there's not going to be time. I'm just curious if you have the Speak with right Shane, now. please. But you got Sick and tired of you guys. The last time that came in here, you did the same thing. Get the hell out of here. Jesus. Get the hell out of here. The last guy did the same thing. You were the Guardian. yes, and you just broke my glasses. The last guy did the same damn thing. You just body slammed me and broke my glasses. Last guy가 same 그 damn thing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그냥 꺼져버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기자가 당신 지금 내 안경도 부러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ey, you gotta leave. He just body slammed me. You gotta leave.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자예요. 현장에서 봤었던 어떻게 했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당장 이제 이것을 그 선거 홍보로 하고 있고, 물론 이미 그 37%의 유권자는 투표를 했다지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하는 굉장한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재산이 3억 달러 넘게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레이그 지아폴테군요. 이름이 그레이그 지아폴테에게 유권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는 좀 전에 들으셨던 그 바디 슬래밍 하는 소리 나고 깨지고 하는 뭐 밀치고 넘어지고 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에서 오히려 이 공화당 후보가 선거 전날 정말 잘못 걸렸지 하면서 동정표로 더 나가서 투표를 찍는다는 사람, 그런 그 지역의 그 교수의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사람 되면 안 됐겠어 하는 여론이 좀 많을 것이다 하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고요. 이것 또한 미국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몬타나주예요. 그 빅스카이주요. 그 몬타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전에 그 세 개의 신문이 바로 어제 그 기자를 내쳐버린 그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지지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들이 사설에서 오늘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좀 전해드리면 미국을 볼 수 있어서요. 헬레나 인디펜던트 레코드라는 신문은 민주주의는 언론 자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그 기자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또 빌링스 가젯이라는 신문은 전례 없는 충격이다. 이런 일은 집에서 일어나도 안 되고 길에서도 안 되고 한밤에
술집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설에서 그렇게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주리안이라는 몬타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신문 이름은 미주리안이에요. 이 신문은 사설에서 유죄나 무죄는 법정이 가리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가 판단을 잘못했고 행위를 잘못했다. 감옥에는 가지 않더라도 그가 갈 곳이 연방 하원 청사도 아니다. 몬타나의 가치를 대비하지도 않고 이 우리 몬타나주의 유권자를 대표해서 의회에 보내줘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몬타나주에서 그를 지지했었던 새 그 신문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사설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어요. 69세 아직 정치를 해보지 않은 폭싱어거든요. 그런데 뭐 이 정도 하면은 상대를 지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공화당이면서도 진보적인 MSNBC에서 모닝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조 스카보로가 이게 다 또 트럼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일 때 그렇게 그 유권자 가운데서 본인에게 좀 거북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뭐 저 사람 때려, 뭐 내 소송 비용은 내가 물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언론을 무조건 그 적으로 보고 페이크 뉴스로 하고 이게 아주 팽배하기 때문에 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후보도 그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가디언은요,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어제 제가 잠자기 가장 직전에 본 기사가 이 기사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도를 하면서 결국은 헬스케어 플랜에 관한 질문을 했다고 후보가 우리 기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땅에 내동댕이 치고 기자 위에 올라타서 소리 질러서 나 그 소리 듣는 거 지겹다, 나가라 뭐 나가라도 아니에요, 꺼져버려라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결국은 어제 중범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경범으로 기소가 됐고 티켓 받았고 법정에 이제 출두를 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팍스의 저널리스트 알리사 아쿠나도 얘기를 했고, 프로듀서 사진 기자도 목격을 했고, 버즈피드의 기자들도 다 목격을 했고, 또 더군다나 오디오로, 왜냐하면 이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한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공화당 후보는 허락받지 않고 들어왔다. 그리고 녹음기를 너무 후보 얼굴에 가까이 대서 좀 내리라고 했는데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오디오에는 그런 말들은 전혀 없고, 지금 넘어지고 안경 부러진 가디언의 기자가 말하고 미국 다른 기자들이 증언을 한 팍스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만 이제 그대로 사실인 것이 그 오디오에는 담겨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거가 치러져서 과연 빅 스카이 카운티, 빅 스카이 그 스테이트인 몬타나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20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 몬타나주거든요. 민주당에게 지금 빼앗길 수도 있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이 헬스케어 이슈였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연방이요, 3주일 전에 통과가 됐지만 결국 어저께도 다시 이제 초당적인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것 보니까 오바마 케어가 아니고 트럼프 케어로 대처가 된다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사람의 숫자가 2,3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의 그 사건은 선거 당일 바로 전에 누구에게 더 이로울까 하는 것은 이제 오늘 결과 나오면은 볼 것 같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몬타나 정치학과 교수 로버트 살딩 교수는 공화당 이 후보에게 오히려 동정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 몬타나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몬타나주도 지금 보궐선거잖아요. 원래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6월 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5월 2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현 의원이 나서지 않는 보궐선거에서 로버트 리안 후보가 나가는데 정말 아주 그 한인타운의 그 밀어줌이 강하게 보입니다. 교회 그 목사님들께서 아마 오늘 다 단합해서 교회에서 그 유권자 등록도 하고 투표 당일에 차로 다 그 투표장까지 그 신도들 유권자들을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오늘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네, 잠시 뒤에는 어떤 재밌는 뉴스가 있을까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세상의 중심이다. 세계적인 힘이다. 지금.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환경장관이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에 왔었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음 달에 중국에 가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그 지구상의 기후 리더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워싱턴 그 연방정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같은 것 아주 높게 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이러저러한 연유로 인해서 연방 기준보다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자동차도 1마일에 더 많이 달리도록 이런 기준을 조금 까다롭게 그런 그 예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 없애려고 하고 하니까 이런 모든 그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연간 경제 규모가 2조 4천억 달러, 국가로서 6번째예요. 인구는 3,900만 명이니까 캐나다라는 나라의 전체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캐나다는 뭐 땅이 크고 인구가 그에 비해서 적으니까 뭐 한국과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영화 배우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부터 11년까지 주지사를 했는데 공화당은 환경 컨트롤하는 거 뭐든지 컨트롤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보다 그가 주지사였었을 때 환경을 지켜야지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를 약하게 하는 것을 여전히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비난하고 있고요. 뭐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랬는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슈와츠네거 비난하잖아요. 내가 그 쇼를 진행할 때는 얼마나 시청률이 높았는데 슈와츠네거 진행하고 나서 그 시청률 좀 보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슈와츠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이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환경보호국장 지금 그 스캇 프루이트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것은 다 그 지우기를 시작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도 내렸어요. 클린 파워 플랜 오바마의 기후 정책은 일자리를 죽이는 것이다. drop kill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워낙에 그 환경 분야가 주정부의 큰 그 경제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라는 사람이 그 린다 론스타트 옛날 그 애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1970년대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환경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70세가 훨씬 넘었지만 1970년대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30년 넘게 오염 컨트롤 해야 된다. 자연 보호해야지 되고 캘리포니아주는 국내는 물론 국제의 환경법에 맞게 다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그 마지막 임기라고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를 자꾸만 규제를 풀으려고 할 때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뭐 상징적으로는 지구를 보호해야지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하지? 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리더십을 쳐다보고 있답니다. 이게 마리오 그 몰리나
노벨상을 수상한 그 멕시코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상원 리더 캘리포니아주의 그 케빈 들레오는 캘리포니아의 전기는 앞으로 2045년에는 100% 재생 전기로 써야지 된다. 이런 그 법안을 지금 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슈와츠네거 그 전 주지사가 이 말은 참 재밌게 했네요. 광산을 다시 늘리는 건 과거로 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것이죠. 블록버스터를 다시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다른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지 누가 블록버스터에 걸어 들어가서 비디오 안 빌려 보잖아요. 말과 사륜차를 끌어오는 과거다. 그리고 페이저를 쓰는 거다. 페이저 잊고 있었어요. 그 뭐죠? 삐삐가 페이저인가요? 네.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결정적인 의무는 밖에서는 오늘 그 나토 회의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미국이 파리 기후 조약에서 빠질 것인가 빠지지 않을 것인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적인 조약이잖아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에서도 캘리포니아주와 싸울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배기가스 표준도 약하게 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게 또 그 자동차 회사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집무실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 잘하고 있어. 뭐 환경 규제 너무 심해.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브라운 주지사가 최근에 이제 피지의 총리를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은 올 가을에 그 독일에서 열릴 UN 기후변화 그 모임에서 의장을 그 피지 총리가 맡기 때문에 만났는데 미국이 파리 조약에서 빠지건 빠지지 않건 그 최악의 경우에 그래도 파리 기후 조약은 계속돼야지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연방 정부와는 완전히 그 다른 길로 가겠다는 얘기고 브라운 주지사는 그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워싱턴을 대표하진 않지만 미국을 대표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수많은 그 2008년도에는 한 20만 명의 베를린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6천 명 정도가 브란덴부르크 게이트에서 이렇게 앉아서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함께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받고 답하고 있는데요. 뭐 선생님, 배우, 소셜워커, 학생들이 다 그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민주주의와 지구촌에 대한 어떤 그 국가로서 개인으로서 분명히 그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인종을 배타하는 것, 우리 민족만 이렇게 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트렌드를 물리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세계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와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다. 난민 같은 얘기요. 맨체스터 그 사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도 선과 악으로 구분을 했는데 종교도 이제 이종교 편을 들은 듯 보이기도 하고요. 순위,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가를 수는 없다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이제 인식이 됐어요. 왜 거기는 종교가 분쟁이 있고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런 그 집단, 테러 집단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도 기회를 줘야지만 된다. 이제 그 자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먹고 살 것 당장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끊임없이 어떤 그 좀 그 투자를 해야지 된다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이 그 박수를 쳤던 그런 그 브란덴부르크의 전직 대통령이 참석한 모임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북한 핵에 관해서 사설을 실었고요. 또 레이트나잇 쇼에서도 북한 핵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사설을 보면은 북한의 그 미사일이 최근에 그 2번 그 테스트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진보 이게 그 사설 제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곧 미국 도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핵심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5월 14일에 새로운 그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호 500마일 미만 날아갔지만 각도 때문에 그렇고 각도를 또 완만하게 하면 2,800마일을 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 괌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 그 북극성 2호의 경우는 1,000마일 미만이지만 뭐 고체고 여러 가지 그 뭐 잠수함 등등 해서 북한의 디자인을 아니 중국의 디자인을 약간 그 변형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핵탄두 같은 것도 점점 그 소형화되고 많이 그 진화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발달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이 지금 북한의 그 핵 개발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세계는 곧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폴 사이먼이 부르는 북한 핵에 관한 것은 시간상 todayus.com에 올려